통광이 끝내주는 스위스 호숫가로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납니다. 일생 애증 관계였던 친구와 마침내 화해했으니 삶에 미련도 없습니다. 밸브를 열고 약물이 주입되니 살짝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의 고생했어 라는 위로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엔딩입니다. 마지막 회는 조력 사망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스위스 안락사 여행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조력 사망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미디어가 앞다퉈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100세 시대에 웰다잉이 화두가 되면서 판도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올 초 SF 작가 남유아 씨가 모친의 스위스 동행기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중과 상연에서 은중과 상연이라는 두 여성의 30년에 걸친 사랑과 질투의 대서사가 아름다운 엔딩을 맞을 수 있는 건 말기암에 처한 상연의 마지막 선택 때문입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갈등했지만 서로에 대한 동경과 경쟁심 덕에 각각 영화 제작자와 드라마 작가로 성공했음을 인정하며 스위트룸에서 회포를 푸는 마지막 나날은 썩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이 쿨한 이별은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룬 넥스트 도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작가 잉그리드가 옛 친구인 종군 기자 마사의 말기암 투병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은중과 상연 같은 애증은 없어도 한 남자를 계승한 과거가 있는 두 친구의 안락사 여행은 죽음에서 연상되는 음울한 색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알모도바르 감독 특유의 강렬한 원색과 모던한 미장센이 시공간을 꽉 채웁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은 별장에 걸린 에드워드 호퍼 그림 속으로 들어간 듯 예술적입니다. 데드마스크의 등급이 있다면 명품 라벨을 매길 만합니다. 누구나 꿈꿀 만한 마지막이지만 엘리트 계층인 상연과 마사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없다면 이런 우아한 죽음이 가능할까요? 호평일색인 은중과 상연에 비해 동시기 방영된 MBC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이 최종의 시청률 1.1%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은 건 조력 사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지 부조화를 말해줍니다. 메리킬즈 피플은 낭만주의 대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의 조력 사망을 비밀리에 행하는 의사와 형사의 추격전입니다. 주인공이 살인자인가 구원자인가를 묻는 질문과 함께 드라마는 온갖 고통스런 죽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막상 지인이 비극적 상황에 처하자 딜레마에 빠진 형사에게 의사가 호소하는 도와주세요가 최종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마약 수사와 경찰 비리를 엮고 긴장감과 유머 감각까지 줄타기하는 서스펜스 장르물임에도 시청률은 갈수록 추락하며 대중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오락거리 삼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은중과 상연의 낭만적인 아이디어에 매혹된 대중이 메리킬즈 피플이 보여준 거친 현실은 직시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메리킬즈 피플은 2017년 호평받은 캐나다 드라마 리메이크입니다. 2016년 의료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굳이 불법 조력사를 이슈화한 것입니다. 드라마가 법이 정한 기준 밖에 존재하는 고통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셈인데 이후 실제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합법화가 10년도 안 된 지난해 연간 사망자의 5%를 안락사가 차지했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네덜란드와 같은 수치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2018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합법화됐고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은 지난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진전 없이 폐기됐지만 최근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00만 명을 넘고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윤리학자인 김준혁 연세대 교수는 드라마 등에서 그려지는 조력 사망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구의 서사보다 다큐멘터리나 논픽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력 사망에 대한 막연한 환상 속에 자살 방조를 조력 사망과 혼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생기고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실제로 제도 시행을 통해 도움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라도 적용 대상과 안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민감한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75세 이상 희망자에게 조력 사망을 지원한다는 설정이 충격을 던졌습니다. 영화적 상상이긴 해도 넓게 해석되기 마련인 법의 속성상 자칫 사회적 약자에게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급격한 대상 확대로 인해 살 집이 없어 조력 사망을 선택한 경우가 보고되고 인권단체가 반발하면서 제도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 이전에 말기 돌봄부터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외국의 시행착오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한 안전망과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소수의 대상자를 위하게 되는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말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